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조울증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 네, 맞아요.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증인 상태는 아주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잘났고, 그죠? 이제 과대망상 그런 상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음악가라든가 화가, 발명가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조증인 환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증인 사람들은 머리가 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거를 발명을 한다든가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조증 상태가 끝나면 아주 이제 다운이 돼서 이렇게 축 처지고 우울해서 이제 자기 혼자 숨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약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약은 그냥 보약이나 먹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의학은 보약을 먹어서 우리 몸을 좋게 해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속상했어요. 한약은 보약 개념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화병이라든가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치료가 잘 되고 그렇죠. 이제 조울증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 이제 조증이라는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붕 떠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내려주고 화를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훨씬 좋아져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네. 비행기 못 타시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요새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증상 질환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황장애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겁이 나서 비행기도 못 탄다든가 외출도 혼자 못 한다든가. 전에 제가 이제 4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을 치료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이혼 과정에 아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인하고 대립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누가 길러야 될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글쎄 그 부인은 제가 안 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상당히 착하고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대개 그런 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황 발작을 하신 거예요. 공황 발작이 뭔지 아세요? 예, 이런 공황 발작은 자기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갑자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극을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호흡 곤란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거나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졸도를 하거나 예, 또 계속 뭐 욕지기를 하거나 이렇게 증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몇 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하게 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하죠. 예, 기진맥진하고 이런 상태로 되는데 이분들은 차츰차츰 외출을 두려워하고 혼자 나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기피하게 되고 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직장 물론 못 다니시고요. 40 중반인 남자분이 이제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시니까 한의원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분은 심장 기능이 많이 허하고 이제 진맥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화를 너무 많이 참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화를 흩어주고 심장을 보완해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려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제거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요. 대개 이렇게 이제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이런 분들은 증상이 금방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화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가 많이 뭉쳐 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고 그래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성급하게 빨리 좋아지기를 이제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몸이 조금 좋아지다가도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시거나 또 이제 포기를 하시거나 근데 계속 치료를 하면은 정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화병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또 요새 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걔네들이 이제 고해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돌도 지나기 전부터 뭐 영어 들려주고 뭐 하고 그죠? 조금 걸음걸을만 하면 또 어디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의력이 좀 결핍이 된다든지 집중력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DHD라고 하죠. 과잉 행동 장애. 요새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보면 되게 머리는 상당히 영리한데 지구력이 부족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이제 이기지를 못하니까 엄마의 그 큰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이는 또 아이에 맞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치료를 할 때에는 증상이 금방 덮어지는 거는 그만큼 강하고 독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걸 자꾸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